네, 저희는 7조 7전 8기고요. 네, 마지막 발표니까 마지막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원자력에 대한 문제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원자력에 대해 사실은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고마움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막 불빛 하나도 사실 원자력에 의해서 켜지는 건데, 이거에 고마움을 느낄 일은 잘 없고, 오히려 막 불편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만한 사례가 많은 게 뭐 영화라던가 대중매체,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것처럼 두려움을 느낄 만한 사례는 우리가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약간은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스위스에서는 이제 나그라라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전문 관리 연구기관과 또 GTS라는 방사성 부지 선정에 영향을 끼치는 연구소 두 개를 설치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해서 이제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정보 제공을 해서 국민과의 소통이 있어서 국민들이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나오면 소통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원래 2019년에 가동 중단을 하려고 결정되어 있던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즉시 가동을 중단하자라는 투표가 일어나서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오히려 그냥 2019년까지는 운영하자라는 편이 그러니까 편이 60%의 지지율을 얻어서 계속 가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실제로 스위스 국민들의 인식은 물론 방사선이 원자력이 두렵긴 하다. 하지만 원자력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을 생각해 보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뭐 방패장을 건설하거나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국민들이 이런 시민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어느 정도 일단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해 놓은 다음에 소통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규모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 규모 그리고 대규모 시민 컨퍼런스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그냥 소통의 질을 어느 정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발표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는 UAE에 원전을 수출했고, 그 규모는 200억 달러로 우리 돈 22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우리가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일자리도 약 11만 명이라는 굉장히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이렇듯 원전을 수출함에 따라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고 벌어들인 돈이 증가하고 국민들이 원자력을 보는 인식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우리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원전 수출하는 부서를 대통령 산하로 직접 이관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 사람들과 컨택할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 이러한 조직에는 뭐 외교를 하는 사람, 정부 관료, 원자력 전문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리 원자력 수출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자는 게 세 번째 저희가 생각한 원전 수출에 대한 계획이고요. 네 번째로는 기술력 개발이라는 주제인데, 물론 현재도 환경 전문가, 원자력 전문가, 신재생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균형 잡힌 의사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동등한 관계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 결정 집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원자력을 하는 다른 나라는 탈핵 시민단체가 있는 반면 그 반대쪽인 반탈핵 시민단체라고 해서 나는 원자력 하고 싶다, 탈핵하고 싶지 않은 시민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탈핵에 대한 시민단체만 있고 탈핵을 하지 말자라는 시민단체는 아직 없어서,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앞으로 좀 더 성숙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